지금 당장도 급한데 무슨 미래 이야기냐 하실지 모르는데 정말 투자에 있어서야말로 미래의 트렌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12일이었죠. 그때 바이오 코리아 2023이라는 아주 큰 이제 페어 포럼이 열렸었는데요. 일종의 박람회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고령 사회와 바이오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 특히 이제 바이오테크 그쪽 이제 발표하러 갔는데 역시 이제 문과생이 갔더니 온통 이과생이 다 앉아 있는데요. 거기 대부분은 이제 의사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 회사나 이런 쪽을 이제 하는 의사분들이 바이오에 관한 이제 여러 기술을 발표했는데 저 세션에서 저는 있으면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기술을 봤습니다. 그게 이제 재생의료이기 때문에 거의 줄기세포를 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예방하고 치료하고 하는 수준이었다면은 재생의료라는 것은 이제 세포를 새롭게 이제 재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줄기세포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적용하는 분야가 이제 저번에 금요일 날 발표하신 분들이 보면은 이제 알츠하이머라든지 뭐 치매라든지 이쪽 영역, 그다음에 관절염,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이 이제 고령자들의 배뇨장애에 관한 것, 그것도 이제 줄기세포로 치료하는 그런 기술을 선보였는데, 이게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의 바이오라든지 거기서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수준도 높다. 이런 걸 좀 깨달았고요. 미래 사회는 이렇게 함으로써 변화되어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현장에 있으면서 이제 미래 변화를 읽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문과생으로서 이과생 틈에 끼어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 미래 시리즈 네 번째인데요. 첫 번째가 제가 자꾸 리마인드를 시켜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전에 이제 저비용 경제로 세계 시장에 값싼 물건을 공급했던 중국 경제의 등장, 그게 한 20년 동안의 모습이었다면은 앞으로는 다른 패러다임에 접어들 것이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나라 고령 사회 문제죠. 그러면 이제 실버 이코노미, 실버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버 민주주의가 도래되면서 이제 저성장 고부채 문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는 중국하고 관련돼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이제 일본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 향후 엔화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 네 번째는 고령화하고는 관련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와 관련돼서 이제 1인 가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부분입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이슈는 여러분들이 뭐 거의 10년 넘어 계속 들어오셨을 겁니다. 1인 가구 수가 크게 증가한다. 그리고 가구 수의 증가의 상당 부분이 1인 가구고 향후 이제 1인 가구 시대가 도래한다. 그리고 이제 최근 한 10년, 조금 길게 잡으면 한 20년 동안 이제 청년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면서 청년 1인 가구들에 대해서 이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1인 가구 변화를 보면요. 2005년에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 310만 가구 정도가 1인 가구였는데 2020년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660만 가구, 2배 이상 증가합니다. 큰 폭이죠. 계속 증가해서 2040년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900만 가구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총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에 20%였다가 2020년에는 32%로 또 많이 증가하죠. 그런데 2040년이면은 거의 이제 38%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2040년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서구 국가보다 우리나라의 이제 1인 가구 비중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볼 때는 혹은 그냥 개념적으로 볼 때는 야, 1인 가구가 또 많이 앞으로 계속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좀 뜯어봐야 됩니다. 1인 가구가 연령별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연령별로 과연 1인 가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조금 예를 든다면은 1인 가구가 2030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인가, 안 그러면은 60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 흐름을 이제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지금 2020년 이 상황까지 쭉 과거 한 20년 동안에 이어왔던 흐름하고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게 되겠지만은 1인 가구를 구성하는 그 연령이죠. 연령 비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꼭 한번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결국은 이제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가 1인 가구 정책을 어떻게 펴야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테이블을 하나 정리했는데요. 이게 2022년 작년 말에 이제 나온 추정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를 제가 1인 가구 데이터를 제가 이제 좀 보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 표를 보면서 차근차근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1인 가구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것들을 한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첫째, 이제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합니다. 현재 660만 가구인데요. 2040년에는 거의 900만 가구까지 증가하고 그 이후에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높은 이제 900만 정도의 가구 수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1인 가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연령별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연령대별로 살펴보겠는데요. 30대 이하, 주로 이제 2030이 해당되게 될 거고요. 60대 이상, 그럼 60, 70, 80 이상 이렇게 이제 해당되고, 그 중에 이제 4050은 좀 빠져 있는 그런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과 나이 든 층의 1인 가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이 테이블에서 보시면은 이제 30대 이하의 비중은 현재 전체 1인 가구 중에서 3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꽤 높죠. 60대 이상은 33.7%인데 30대 이하가 37%이니까 이미 60대 이상보다 2030의 1인 가구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2040년에 가면은 이 비중이 전체 1인 가구에서 2030의 비중이 24%를 줄어들고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50년에 가면은 19%로 계속 크게 줄어듭니다. 반면에 이제 60대 이상을 한번 보시죠. 60대 이상은 보시면은 현재 2020년 현재 33.7%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040년에 가면은 52.4%가 되고요. 2050년에 가게 되면은 거의 58.9%, 거의 59%로 크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2050년이면은 앞으로 이제 먼 미래이긴 하지만은 그때 가면은 전체 1인 가구 중에 약 59%, 뭐 간단히 말해서 전체 1인 가구의 60% 정도가 60대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인 가구가 숫자가 증가하긴 하지만은 그게 2030의 가구 수하고 그 다음에 60 이상의 가구 수는 완전히 지금부터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인데요. 1인 가구 수가 증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2030, 30대 이하의 1인 가구 수도 뭐 전체 1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이 가구 수도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전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30대 이하의 1인 가구 수는 가구 수죠. 비중이 아니라 가구 수도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2040년까지 20년 동안 1인 가구가 240만 정도 증가하는데요. 이 기간 중에 30대 이하의 1인 가구는 오히려 27만 가구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1인 가구가 무려 650만 가구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0대 이하의 1인 가구 수는 오히려 이제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2040년까지 보아서 그러는데요. 2040년이 한 218만 가구 이 정도 되는데요. 2050년에 가면은 30대 이하의 가구 수는 1인 가구 수죠. 1인 가구 수는 172만 가구로 대폭 또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구 수 자체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표에 보시듯이 2050년에 가면은 30대 이하의 1인 가구 수는 한 172만 가구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60대 이상의 1인 가구 수는 무려 533만 가구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앞으로의 이 연령별로 살펴봤을 때 1인 가구 수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2020년 지금 이 데이터 이제 조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의 상황은 뭐냐면은 1인 가구의 주인공이 청년에서 고령으로 넘어가는 대역전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발생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변화가 있을 텐데요. 이거는 우리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그러면은 일어날까 하는 걸 한번 추론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여성의 수명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령 가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고령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은 또 고령 여성 가구가 고령 여성 단독 가구가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데이터를 보면요. 여성 1인 가구 중에서 70세 이상이 27.3%에 이르는 반면요. 남성 1인 가구 중 70세 이상은 8.8%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재 데이터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단독으로 있는 1인 가구는 여성 가구가 훨씬 그 비중이 거의 3배 이상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령 가구 수가 급증하면서 자연히 고령 여성 가구가 이제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충 2040년에도 현재의 성별 구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요. 물론 다를 수는 다르게 되겠지만은 이 가정을 한다고 보면은 전체 1인 가구의 한 25% 정도가 70세 이상 여성 가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여성 고령 단독 가구가 많아지면은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이제 저소득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여성은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위 말해 직장에서 오래 일한 남성에게 주로 집중되는 이런 연금의 혜택을 별로 잘 못 받기 때문에 여성이 단독으로 이렇게 오래 생존할 경우에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이 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일종의 저소득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은 고령 1인 가구 중에서 여성 빈곤층 수가 남성의 한 1.5배 정도에 이른다고 그러고요. 아시아의 국가들, 그러니까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나 그 이후의 세대들은 주로 분업화해서 남성이 주로 단독으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더 심화되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단독 고령 가구가 급증하게 되면서 이제 저소득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미있는 것이 1인 가구의 주거 점유 유형이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인데요. 20대 1인 가구를 한번 보면요. 자기 집에 있는 거주하는 비중이 한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겠습니까? 20대 같은 경우는 월세가 64%를 차지하고요. 반면에 70세 이상 그 단독 가구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 사는 비중이 65%고 월세 비중은 한 20% 정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 가구는 주로 월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고령 단독 가구는 자가가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청년 1인 가구는 줄어들게 되고 고령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1인 가구의 주거 점유 유형도 월세에서 자가로 자꾸 이제 옮겨가게 되고 자기의 기존의 집에서 머무르는 경향이 커집니다. 지금까지 같은 경우는 청년의 새로운 1인 가구가 생겨나면서 1인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했다고 하지만은 앞으로의 1인 가구 수 증가는 고령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집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그러면서 그냥 1인 가구가 이제 증가하는 그래서 자가에 그대로 머무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주택 수요도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수요가
월세를 중심으로 증가했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이런 추세가 아주 크게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주거에서 공간 효율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1인 가구 중에서 20대 이하는 보통 1개에서 2개의 방을 가진 비중이 64%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은 대부분 1-2개 방 정도를 해서 월세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70세 이상은 3개에서 4개의 방을 가진 비중이 83%에 이릅니다. 자가에 거주하고 그다음에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 혼자 사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그 큰 집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방이 4개까지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흐름이 지금 청년 중심에서 이제 고령으로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은 어떤 사회가 오게 되냐면은 혼자서 3개에서 4개의 방을 갖고 사는 가구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1년에 몇 번 찾아오지도 않는 자녀 방문을 대비해서 혹은 뭐 손주 방문을 대비해서 3개에서 4개의 방을 보유하고 있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말해 주거에 있어서 공간 비효율성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혼자서 1년에 거의 300일 넘어 훨씬 적어도 340-50일을 혼자 살면서 혹은 뭐 부부가 살다가 혼자 살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면서 방을 3개, 4개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공간 비효율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주택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아파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요. 이 3개, 4개의 방을 어떻게 임대해 주기도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빈집이 고령화가 되면서 빈집이 문제가 되고 그게 이슈가 되었다면은 우리나라는 빈방이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공간 효율성 문제에서 이제 꽤 중요한 이슈가 앞으로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현상을 살펴보았고 그 현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를 또 한번 간추려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 좀 대응을 해야 할까 하는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이거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고령 여성 단독 가구의 시대가 앞으로 이제 도래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은 청년 가구라면은 앞으로는 고령 가구에서 더 나아가서 고령 여성 단독 가구의 그런 시대가 오게 될 텐데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저소득 문제, 그다음에 고독 및 요양 대책 문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이제 키 이슈로 발생하게 됩니다. 영국이 이제 세계에서 첫 번째로 고독부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일본이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역시 이제 고독부 장관을 임명했는데요. 고령 사회를 겪고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이제 단독 가구가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그리고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제 고독이 문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현상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 뭐 저소득 문제는 이제 국가에서 관여해야 될 문제고, 이게 고독에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좀 완화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솔루션을 구하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간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고령자에게 최적화된 아주 첨단 시설도 갖추고 첨단 의료 체크 시설 이런 것도 갖춘 소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서 주택을 이제 다운사이징 하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주택을 통한 새로운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중요한 대응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역시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솔루션을 주는 것이 또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간단하게 말로 표현하자면은 빈방 줄게 연금다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고령 1인 인구 증가에 따른 고립과 그 다음에 공동체의 분절화. 제가 방금 영국이라든지 일본에서 고독부 장관을 임명한 것. 그 외 다른 선진국들에서 고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부분이 요즘 키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은 이걸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만은 서로 네트워크나 이 링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소위 말해 이제 디지털을 통한 연대화죠. 그걸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해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고령자들은 아직 거기에 대한 이제 기술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이 중요한 대응 전략인데요. 아마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활성화 시작되고 있는 것들이 AI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이런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될 수 있고 그 솔루션을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 대응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각각 여러분들이 혹시 미래를 볼 때 어떤 비즈니스와 거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로 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결론인데요. 앞으로의 1인 가구 변화를 단순히 총량 증가라는 면으로 대응하면은 잘못입니다. 미스리딩 하는 것이고요. 1인 가구가 청년에서 고령자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 위에서 생각되는 파생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대응할까 하는 것에서 비즈니스의 기회와 투자의 기회가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